안녕하십니까. 중고철미카의 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임지은씨 납북 사건에 대한 방송을 이어서 자진 입국해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까지 온 탈북민들이 근 3만 5천 명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난번에 임지은씨가 북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한 뒤로 통계를 내봤더니 90명 정도가 다시 북으로 갔다라는 통계가 나와서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통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말도 안 되는 통계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은 우선 북으로 다시 자진 입국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북으로 가서 살 거야, 다시 갈 거야,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신 분들 단 한 명도 안 계십니다. 그냥 몰래 보따리를 싸고 주변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온 탈북민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서 정확한 통계는 북한 당국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은 자진 입국해서 넘어가던 납치를 해서 넘어갔던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보위부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북한 당국만이 몇 명이 다시 넘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는 다시 재입국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국민이, 우리 주민이 몇 명이다라고 공개한 적도 없고, 재입국해서 다시 넘어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용 가치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인터뷰를 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북한 방송인가 그쪽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동생도 장백현에서 납치를 당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납치를 해서 넘어갔으니 물론 TV에는 얼굴 내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정확한 통계는 납치가 됐던 뭐 자진 입국이 됐던 북한 당국에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시 북으로 돌아갔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자식들을 두고 혼자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로 임지은 씨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동생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울고 불고 아무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까지 갔지만 다시 조국의 품에 돌아오니 조국에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라 라고 하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물론 뭐 보이부에서 시켰겠죠. 그렇게 하라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랑 엄마랑 동생이랑 가족이 만나는 그 영상을 보고 그 부부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부부들도 일단은 자기 자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여기서 브로커도 보내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가 되었죠. 결국에는 너무나도 브로커를 많이 보내고 하다 보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감시가 붙게 되는데요. 보위부 측에서는 이 엄마가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자식을 잡아놓고 인질로 이제 인질극을 꾸민 거죠. 그때 당시에 보위부에서는 대한민국은 그 엄마 아빠한테 연결을 시켜서 자식들이랑 같이 전화통화를 시켜서 오라, 오게 되면 살려주마. 그리고 네 자식과 함께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직업도 다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일자리도 다 해주마 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시켰는데요. 자식을 놓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러던 찰나에 임지은 씨가 가족들을 다 만나면서 그런 영상까지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한순간에 확 돌아서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부부가 자식들 모두 다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라고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시 자진 입국했을까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만 묻기로 정말 이 자식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식을 내 품에 안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다시 북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분은 조이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였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그때 당시에 넘어갈 당시 65세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북한에 아들 3명이 있었고 손주도 다 북한에 있었고 어찌하다 보니까 대한민국까지 혼자 오게 되는데요.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전부 다 북한에 있는 아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양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평양에 있는 아들은 엄마 때문에 엄마가 대한민국에 간 거를 보이부에서 알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시골로 쫓겨나게 생겼다. 엄마가 빨리 와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평양에서 그냥 살 수 있다. 보육부에서 엄마가 다시 오게 되면은 엄마도 평양에서 살게 해주고 남은 가족들도 다 평양에서 살게 해주고 그 엄마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주겠다고 한다. 엄마 제발 우리 아들들과 손주를 생각해서 좀 다시 돌아와 주세요. 꼭 좀 돌아와 주세요. 엄마가 돌아와야지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울고불고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그 아들들 전화를 받으면 정말 많이 우울해하고 울면서 말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평양에 있는 아들이 나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왔다고 다 추방시킨다고 한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그때 엄청 그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북한 TV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서 인터뷰한 그 영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다시 북한을 간 거는 그래 뭐 왜 갔지? 저 사람 왜 갔을까? 막 이러는데 같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북한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막 TV 방송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던 거죠. 그 할머니도 역시 자식들 때문에 다시 북으로 가서 이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는 그 북한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적들이 꼬임수에 속혀서 자기는 한국까지 오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뭐 북한 보위부에서 각본을 써줬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또 아들과 며느리도 만나고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만세를 외치면서 뭐 고맙습니다 장군님 뭐 김정인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 장면까지도 나오는데요. 물론 그런 대본은 다 북한 보위부에서 시키는 대본이기 때문에 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분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도 결국에는 자식들 때문에 넘어가신 거예요. 북한으로. 근데 그 할머니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65세 하면은 북한에서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65세 하면은 노인줄에도 못 속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65세 하면은 거의 뭐 할머니라고 하고 또 뭐 어르신들이 막말로 살 만큼 살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아마도 그 할머니는 그 자식들, 그 손주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자식, 내 손주를 위해서 나 하나를 희생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할머니도 결국에는 북한에서 자식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만나고 뭐 며느리까지 만나서 나중에는 뭐 만세를 외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사연에 이런 말들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엄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손주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를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대한민국은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일을 한 것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의 대가가 따라오는데 일은 안 하고 또 주변에 같은 탈북자들끼리 둘러보니 북한에 있을 때는 자기보다 못 나갔던 사람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와서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자니 배는 아프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탈북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탈북민들이 저도 그랬지만 대한민국까지 오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무엇이든 모든 것이 다. 근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정착하는 게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왜냐면 일단 뭐가 틀리냐. 남과 북이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잖아요.
어떤 고용주가 직원이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주겠습니까? 바로 잘라버리죠. 일을 안 하는데. 근데 북한은 일을 안 해도 자르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북한에서는 직장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자 해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거든요. 아니,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받은 월급으로 하루 식량밖에 못 사 먹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안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활의 달인을 봤을 때 어떻게 월급을 받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정말 이게 남과 북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임지연 사건 때 그 임지연 씨랑 같이 인터뷰를 했던 남자분도 그분도 보게 되면은 혈혈 단신으로 혼자 왔거든요. 속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고. 옛날에 북한에서 살 때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던 그 시절을 깜빡 잊고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내 뜻대로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다시 북으로 가자. 그래도 내 처자식이 있는 북한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남성분도 여기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가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 거면 차라리 내 처자가 있는 북한으로 가보자. 뭐 죽던 살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거의 뭐 포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분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인터뷰를 한 중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다 대한민국은 썩고 병든 뭐 북한에서 교육한 그대로 뭐 자본주의고 탈북자들 가게 되면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일을 해도 돈을 안 주고 뭐 여성들은 뭐 어디로 나가고 아무튼 이런 얘기들 줄줄줄줄 해오는데 물론 이 세 사람들의 인터뷰는 북한 보위부에서 각본을 써주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진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착취와 억압을 받고 이래도 돈을 안 주고 정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누가 과연 일을 하는데 고용주가 돈을 안 줍니까? 탈북자를 해서 일을 해서 돈을 안 준다? 이런 일은 없죠. 만약에 그 회사가 일을 했던 그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아서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탈북자가라서 아니라 그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탈북자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든 다 같이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했었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하면은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신고를 하면 바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일을 해도 돈을 안 준다. 탈북자들은 개치고 한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이상 우리 탈북민들께 혜택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되는 게 예전에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국정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속옷부터 시작해서 일체 생활 필수품을 다 줍니다. 그걸 다 받다 보면 정말 이렇게 큰 백에 하나가 가득 차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받아 안으면서 마음속으로 엄청 뭉클하고 울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김부자들 생길 때 사탕과장 500g씩 그것도 초등학교만 주거든요. 줬을 때 그걸 받아 안고 세상에 부러움없어라는 노래를 외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장군님이 최고라고 수령님이 최고라고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먹었는데 아니 대한민국 와서 제가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제가 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삽 하나 모래 하나 푼 적도 없는데 같은 민족이란 이유로다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더 이상의 큰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와서도 정착하는 과정에 기초생활 수급비도 줍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할 꿈을 가진다면 대학을 들어갈 때 특례로다가 학교를 들어가고 등록금을 다 주고 일체 정착금을 다 주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집을 주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라도.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어떻게 더 이상 큰 혜택을 바랍니까?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배워야지, 기술을 배워야지 어디 가서도 먹고 산다고 5년 동안 학원도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 장려금도 주고 정말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제가 이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구구절절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정말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어떻게 더 이상의 혜택을 줍니까? 저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면서 보니까 저희 탈북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꽃제비 여기서 노숙자라고 하는데 노숙자들도 없는 줄 알았는데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탈북민들한테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게 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저희한테 정말 많은 배려를 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제가 또 저희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불우이웃 돕기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께 도와주고 싶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의무로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다시 자발적으로 재입국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식을 놓고 그렇게 보위부에서 인질극을 꾸미는데 죽인다 살린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와서 같이 산다면 어느 누구도 가족 모두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이 희생을 하더라도 죽더라도 다시 내 가족이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까지 온 탈북민들이 3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탈북민들이 다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북한 보위부로부터 협박을 받고 인질로 잡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고요. 또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단편적인 실례로 저를 놓고 보게 되면 저희 오빠도 북한에 살아 계셨거든요. 작년에 불치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오빠도 북한에 살아 계시면서 저도 방송 활동을 5년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빠는 저 때문에 불이익 당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가끔씩 통화를 해서 제가 돈이 필요하면 돈도 보내주고 했었는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얼마나 북한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빠는 아무런 불이익을 안 받았거든요. 아무튼 35,000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다 전부 북한에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에 따라 틀리고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떻게 재수없으면 정말 악질 보위요원한테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또 이제 인질극에 걸려서 말려서 이제 그렇게 또 돌아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웬만해서는 북한에 있는 보이스톤들도 돈을 주면은 다 눈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윈윈해서 서로 먹고 사는데 정말 재수없이 악질 보위원한테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다시 꼭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